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이름을 가진 한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죠? 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네. 저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많게는 하루에 4차례 정도 강연을 하고요. 네. 주말에는 하루 8시간, 9 to 6, 아침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가슴 설레이는 꿈을 심어주는, 아이들의 비전을 심어주는 로드맵을 세워주는 워크숍, 또는 최근에는 또 입시철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목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대비해주는 워크숍으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런 복장을 하고 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강의평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캬바레 지배인 복장을 하고 온 한수희 소장의 강연을 듣고. 그죠? 자, 오늘도 캬바레 지배인 복장인가요? 아니죠? 네. 네. 하다가 졸리시면 캬바레 왔다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할 거예요. 자, 21세기형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재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회가 교육을 지배할까요? 교육이 사회를 지배할까요? 그렇죠. 사회가 교육을 지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바뀝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공학도로를 필요로 하면 교육은 공학도를 많이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상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그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 방식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회를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LG화학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요, 이제 세계 초인류 기업의 위치에 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과거엔 어땠어요? 일본에 있는 소니를 잘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들보다 조금 더 색다른 생각 하나만 얹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모방을 잘하면 그들 뒤를 따라가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세계 1등이에요. 앞을 내다보고 벤치마킹하고 모방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바로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그래서 원하게 되겠죠. 자, 사회가 뭘 지배하는 거예요? 교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식만 계속해서 쌓고 익힌다고 창의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창의성을 가진 인재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기업의 CEO예요. 우리 직원들이 100명입니다. 100명을 불러놓고 1월 1일 날 제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고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의 경쟁력을 갖추세요. 옆에 있는 동료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면 관심 갖지 말고 그 동료를 제끼세요. 그리고 부서 간에 협력하지 말고 경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CEO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서 간의 벽을 허무세요.
부서를 넘나들면서 협업하세요. 협력하세요. 동료가 힘들어하면 동료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도와주면서 협업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세요라고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협업하는 인재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들여다보자고요. 유치원 때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올 때 우리 어머님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명절 때 고향에 가서 조카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전교에서 몇 등해?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었죠.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평가 잣대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쫙 일렬로 줄 세우는 상대 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늘 전교 2등을 해요.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항상 밀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번 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애가 학교를 못 왔어요.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아들아, 네 경쟁자 있잖아. 전교 1등 하는 아이. 그 아이가 할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피치 못해서 학교를 못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노트 필기한 것들 있지. 그리고 네가 스스로 인강 보고 참고서 보고 네가 자습서보다 더 멋지게 정리해 놓은 그 노트 그 친구 복사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걔를 제껴야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까지 유치원서부터 계속 뭐 했어요? 친구를, 동료를 제껴야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대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동료들과 협업하는 인재가 되세요 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협업하는 인재가 될까요? 될 수가 없겠죠. 자, 사회가 교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변했어요. 인재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육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1강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한 줄, 하나의 평가 방식으로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은 이제 구시대의 평가 방식이고 그런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한국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100가지 분야에 자신의 역량을 쌓으면서 100가지 분야에서 모두가 1등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평가 방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학능력시험, 수능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평가의 잣대로 쫙 줄 세우는 그런 평가 방식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네요. 하나의 잣대로 내신 성적을 쫙 산출하는 그런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대세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돌이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더 우수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이 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그죠? 추리 능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 다 역 이렇게 끝나죠. 이게 역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2009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이나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들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이나 열심히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에 몰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회는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의 방향으로 똑같은 형태의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도 변해야 되고 학원도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길로 가는 데서 발목 잡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받은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학부모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핵심 인재, 그 중에서 뛰어난 역량을 키워주는 쪽에 우리는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거고요. 오른쪽은 21세기 핵심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보통 아이를 위한 교육. 우리 교육이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정치가들이 통치하기 좋은 국민들을 만드는, 보통 국민들을 만드는, 그죠? 보통 아이를 위한 교육에서 한 아이만을 위한 교육으로, 그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암기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창의적인 학습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 방식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의 잣대로 쫙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수능도 영어 교과를 필두로 해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신도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인 수행평가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과정에서 쌓은 역량을 올곧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들어가게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약간의 부작용만 우리가 손본다라면 이 제도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제도 속에서는 가장 근접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방식을 이름을 붙였어요. 스파이더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S가 summary, speaking이에요. 요약하고 말하는 거죠. presentation, 그죠? presentation 하는 거예요. 제가 하듯이 인터뷰, 면접 방식, 디베이트, 에세이, 그죠? 리서치, 이런 방식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 방식,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는 학습 방식. 그래서 수행평가는 모둠별로 내주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사항을 반영한 교육제도의 변화구나. 이거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평가가 더 이상 상대평가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고교 학점제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과목이라든지 좀 어려운 과목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특별 활동에서 학교를 넘나드는 하나의 섹터를 놓고요. 인근에 있는 3개나 4개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수강하는 과목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과목은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 방식에서 1등급은 4%예요. 그럼 10명이 들었을 때 4%를 따지면 10명 중에서 1등을 해도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학교 아이와 이 학교 아이를 평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론!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 방식, 수행평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죠?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평가 방식은 다 무엇과 연동이 되어 있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이제 앞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올곧이 옮겨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의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전략적 독서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고등학생은 10개 항목, 중학생은 9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3개를 빼놓으면요. 중학생은 나머지 6개 항목이에요. 고등학생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빼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공이 6개 항목이에요. 제가 뒤에 제시하겠는데 그 6개 항목을 전략적 독서 하나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아이의 역량을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배가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방법론을 제시할 거예요.